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메인 MC 김득희입니다. 6월의 아침에도 벌써 한여름을 알리듯 콧잔 등에 땀이 살짝 맺히기 시작하네요. 내 몸이 날씨에 잘 반응하고 있구나. 난 건강한 거겠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옷을 얇게 입어도 피할 수 없는 더위 때문에 여름보다 겨울의 추위가 더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올여름에는 이 더위를 잘 이겨내고 추억도 많이 만드셔서 여름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오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가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꿈빛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네, 오늘 천충사랑인의 우리 방송에 오신 분들 소개가 간단히 있겠는데요. 사실 아침에 제가 오면서 방송에 오는 길에 저희 지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방송국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모시게 되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크게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한데, 그분 여기 이제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본인 소개하시면서 저희가 오늘 즐거운 방송하겠습니다. 출연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제동에서 온 김유득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의 김성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동대문구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이제 잡혀오신 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덥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잘 때도 이렇게 덥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에어컨 틀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나요, 혹시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에어컨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뭐 저는 더위에 좀 익숙한 편이어서 그 더위에 잘 견디는 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선풍기를 약하게 틀고 잡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이제 아주 더운 날은 선풍기를 틀고 아닐 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자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밤에는 아주 이제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낮이나 햇빛 아래서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땀을 많이 흘리시는 편인가요? 저는 좀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그러세요? 저도 많이 흘리는 편인데요. 아직은 뭐 습기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견딜 수 있을 만큼 괜찮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날씨에 못 견디면 큰일 나죠. 그죠? 네네. 네, 지금 이제 이 날씨에도 아침에 뛰게 되면 굉장히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흠뻑 젖을 정도로 막 그렇게 이제 날씨가 좀 덥네요. 생각보다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땀을 많이 흘리면 몸에 좋다라는 거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몸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뭐 정상적으로 이제 발출되는 그런 땀이 있고 또 하나는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발출되는 땀이 있는데요. 결국은 땀은 내 목숨을 유지해주는 어떤 그런 내 체온을 유지해주는 아주 그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시 어떤 내 몸의 안정적인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많은 땀을 흘리는 게 몸에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선생님은 땀을 많이 흘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병원에 근무할 때 저 혼자만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려서 최고네요. 네, 계속이요. 그래서 건강은 좋아진 것 같아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많이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것 같고, 네, 체력적으로 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땀이 이제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빼내주는 역할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해야지 살이 빠진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땀 속에서 땀이 같이 이렇게 내보내기도 해서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리는데 땀은 우리가 잠깐만 운동을 해도 땀이 좀 많이 나기는 하거든요. 5분만 운동을 해도 막 땀이 나잖아요. 그 땀 속에는 지방질이 들어있진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분 정도 땀을 흘려야지만 그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들이 빠져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기름 지방 성분도 나오긴 하지만 피로의 원인이 되는 젖산, 그 다음에 몸에 축적된 수은도 나오고 카드뮴, 납, 중금속, 다이옥신 등 이렇게 화학 물질이 같이 나온대요. 엄청 좋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더 이제 위험한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이 나오면서 또 다른 게 같이 따라 나와요. 몸에 좋은 게. 우리가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몸에서 뭐가 빠져나올 것 같으세요? 뭐 염분도 빠져나올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철도 빠져나올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나친 운동을 해서 사우나로 몸에서 땀을 빼잖아요. 그러면은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들어본 적 있으시죠? 철분까지는 이렇게 빠져나오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다행히 근데 칼슘하고 마그네슘 이런 거는 솔직히 키 크거나 우리 뼈가 튼튼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데 너무 많이 흘려버리면 몸이 축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뼈가 노곤노곤하게 피곤할 정도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땀을 흘리는 게 참 좋다 그래요. 그러면은 나트륨이 아까 많이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럼 운동할 때 땀을 많이 배출하잖아요. 근데 수분을 그리고 염분을 얼마 정도 섭취를 해줘야 되는지 대략 뭐 어느 정도 운동했을 때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혹시 선생님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운동하고 나서 뭐 소금 한
2g 정도 이 정도 섭취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은 들었지만 예. 직접적으로 제가 과학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혈액의 염분 농도가 0.9%래요. 그러니까 혈액에도 이 소금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트륨 성분이.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운동 초기에는 몸에 있는 땀이 0.3%의 농도로 이렇게 빠져나간대요. 그러면서 운동하면서 계속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몸에서. 그때 우리가 운동을 다 끝나고 물을 마셔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운동을 중간 계속 마셔주는 게 좋을지 한번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옷이 그 땀에 많이 흘러서 하얗게 염분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땀을 흘리거든요. 근데 물을 중간중간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땀을 흘리고 나면 되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지 않고는 벽일 수 없어서 그냥 중간중간 중간중간에. 계속 마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언제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예전에는요 그 운동을 다 마치고 물을 마시는 게 물이나 뭐 어떤 나트륨을 마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의학 잡지 이런 걸 보니까 중간 중간에 마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의학 사적을 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게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운동 전에 초기에 먹는 거하고 중간에 먹는 게 다르네요. 네. 운동 초기에나 처음에 운동 전이나 이럴 때는 물을 마셔줘야 돼요. 네. 물을 마셔주고 운동 중에는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양이 굉장히 많아요. 100에서 200cc 정도의 이온 음료를 섭취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30분 운동을 마음 먹었다 그러면은 100cc 정도 있잖아요. 종이컵 한 개에 좀 가득 정도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우유 200cc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컵 정도는 15분 간격으로 마셔줘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내가 갈증이 왔을 때 먹으면은 것보다는 갈증이 오기 전에 미리 마셔주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그다음에 목이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마셔줬을 때는 이게 조금 채워지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가능하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셔줘가지고 이제 충분하게 내가 이제 미리 갈증이 오기 전에 먹어서 몸을 관리를 잘 해주는 게 낫대요. 그럼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네요. 잘하고 있는데 선생님 중간중간에 물을 마셔주고 많이 움직여주고 뭐 이온 음료를 마셔주시던지 없으면은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마셔도 좋고 소금보다 그냥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아니면 보리차나 보리차 차 좋죠. 뭐 그런 차 종류로 해서 수시로 땀 많이 흘릴 때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흘린 땀은 좋은 땀인데, 우리가 또 땀을 많이 흘리는 걸 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쩔 때 제일 피해야 되는 땀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술을 먹고 그 다음 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몸을 좀 개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우나나 이런 데 가는데 사우나나 이런 데서 땀을 빼고 나면 몸이 개운해진 느낌은 들지만 건강상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네, 좀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편이신데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나 심장병이 있거나 뇌졸중 이렇게 이제 그 성인병에 걸려 계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 굉장히 안 좋대요. 갑자기 당이 저혈당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칼륨이 많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 심장에 이렇게 수축작용을 막는데요. 그래서 수축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심장이 또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은,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피해야 되고, 땀을 흘리면 안 되고, 뇌졸중으로 의식이 없어 누워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탈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네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계시니까 자주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몸이 축축하다는 느낌이 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미열이 있으면서 몸이 축축하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자주 들어요. 그러시구나. 그게 지금 몸에 있는 땀이 몸에 있는 그러니까 진액이라는 말 예, 들어보셨어요? 진액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피를 만드는 성분 중에서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우리가 적혈구 이런 게 뭐 빠진 게 뭐 그
땀이다 이렇게 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흘리면은 체력에 굉장히 무리가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 노래 한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거미의 님은 먼 곳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다가 가버린 사람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갔네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망설이다가 님은 먼 곳에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멀어져갔네 님은 먼 곳에 영원히 영원히 먼 곳에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래 네. 우리 여름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이제 여름엔 여러분들이 여름하면 떠오르는 뭐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름하면은 덥다 근데 신나게 놀러 가야지라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수영장 가야지.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이 수영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지도를 해야 되겠다. 저는 수영을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여름 맞이하여 이번 여름에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한 32년간 하다가 이제 지금 조그마한 사업체를 조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직장 생활 하면서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올 여름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산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희 회사에 그 산악부도 있어서 산도 같이 타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 그때 제가 후회하는 게 저희 산악부에서 한번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 등반 온전길이었는데 와 멋있다. 보름 정도 기간을 내서 이제 등산을 하는데 그때 이제 뭐 회사 일정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비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신청하지 못해서 가지 못했는데요. 네. 그런 그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제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뭐
대한민국 산 종주를 많이 했어요. 특히 지리산 종주 같은 경우.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리산 종주를 꼭 해보고 싶은데 특히 이제 저희 아들놈하고 추억을 좀 쌓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아들을 꼬시고 있는데 아들이 잘 안 넘어오네요. 그래서 엊그제는 이제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저하고 좀 친한 친구하고 무박 2일 정도 해서 7월 초에나 8월 초에 7월 초나 8월 초에 무박 2일 정도에서 지리산 종주를 해보고 싶고 또 꼭 그런 산행을 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좀 쌓고 싶고 또 더 제가 연식도 이제 좀 되어 가니까 더 연식이 되면 해보고 싶은 것을 못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즐기는 것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아, 진짜 꿈이 대단하신데요. 이번 여름 해야 되는 그 꿈보다는 목표보다는 다른 분들은 좀 더 올해 안에 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좋은 목표를 가지고 계시네요. 아드님을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되네요. 소스를 좀 나눠주시면. 저 잘. 아니 경제적으로도 꼬셔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해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걔는 산하고 딱 이게 담싸고 있어가지고 힘들어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가까운 그 산책로 둘레길을 걷는 연습부터 시킨 것도 괜찮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건 무리예요. 또 만약 지리산 종주는 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 다녀봤던 사람한테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올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최근에 우리 안산이잖아요. 안산 둘레길 이렇게 돌았거든요. 네. 근데 갔다 와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숨쉬기가 좀 힘들어서 한 이틀 고생했거든요. 근데 저 병원도 가서 치료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옆구리가 이렇게 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그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이 저도 아예 아파 보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행이 한 번에 쭉 운동을 하는 거라 안 그렇죠. 하던 운동을 하는 거라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아드님도 지금 방어를 하고 계신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기 있죠. 때문에 동네 가까운 데를 한번 같이 갔다 오면 내가 맛있는 걸 사주마 아니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빠한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제 예전에는 좀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이제 다 커가지고 성인인데 그렇죠. 바라는 게 없어요. 갈 일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너무 슬프지만. 저도 친구랑 같이 만나서 그 안산 둘레길을 걸었었는데 네. 둘레길이 평지잖아요. 그래서 네네. 평지를 걸을 땐 괜찮았는데 중간에 이제 집에 내려오겠다고 비탈길을 내려서 집에 왔는데 그로 한 3, 4일을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드님도 제가 보기에는 안 해본 걸 하려니까 부담스럽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평지를 걷는 거는 괜찮았는데 집에 빨리 오겠다고 30분을 줄여서 비탈길을 내려오다 보니까 그 무리가 한 3, 4일 동안 밤에 다리에 지가 나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 아세요?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무리가 더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발목을 삐거나 아니면 다치는 경우가 내려올 때 많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원래 산에 올라갈 때는 뭐든지 그렇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올라갈 때는 보통 무릎에 이제 우리가 그 압력이랄까요? 힘을 네. 주는 게 무릎이 받는 힘이 한 평지 걷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힘을 받는데 네. 밑으로 내려갈 때는 그것에 한 2배 정도, 약 4배에서 5배 정도의 힘을 받기 때문에 사실 내려올 때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올라갈 때는 힘 들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내려올 때는 더 힘들거든요. 근데 내려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주로 S자를 그리면서 내려오는 것이 안전하고 좀 편안하게 내려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내려오시면 되고요. 네. 산행은 우리가 높은 산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도 그렇게 물론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도 그렇게 또 조그마한 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고요. 다 똑같습니다. 산에 가면 항시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 좀 천천히 좀 느리게 가시면서 산행하시면 편안하고 즐거우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사람들이 마음이 빨리빨리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몸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그 내려놓고 그냥 즐겁게 느릿느릿하게 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런 방법으로 한번 다니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힘들어서 헥헥거리면서. 그렇죠. 근데 내려올 때는 발을 굉장히 빨리 디뎌요. 아세요? 지금 저도 그 생각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날은 올라갈 땐 되게 힘들어서 되게 천천히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빨리 내려간다는 생각과 함께 후다닥. 비탈길인데도 아까 말한 S자를 하지 않고 그 좀 앞으로 몸이 쏠리는 심한 경사였는데 몸이 쏠려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30분을 그냥 멀리 돌아서 올 걸 막 후회도 많이 됐었는데 그 이유를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내려올 때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다라고 제가 살짝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내려오실 때 요령만 잘 하시면 돼요. 뭐 스틱을 그럴까요? 사용하시다고요. 그냥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산이 좋기는 좋아요. 그 몸살을 앓고 나서 지나갔지만 괜찮다라는 뭔가 가벼운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봤던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야지 되겠다. 힘들어도 한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날처럼 그러니까 2시간 안 됐는데 힘들더라.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좀 더 짧게 1시간 정도로 한번 연습을 계속해서 산행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도 너무 한번 충격으로 이렇게 산행을 그만두지 마시고 간단하게 좀 가까운데 이렇게 돌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선생님은 이번 여름에 목표하시는 게 저는 네. 딱히 목표라고 하긴 그렇고요. 친한 친구들하고 이제 여행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이 그러니까 2달 전에 가평에 가서 스위스 마을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네네. 이번에는 이제 가평에 있는 또 다른 곳을 좀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3명이서 안 가본 곳을 그러니까 기차가 가는 곳곳마다 좀 다녀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이번에는 자라섬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자라섬이 어떤 곳인지 잘 다녀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지리산 종주하시고 오신 다음에 김성복 선생님 한 번 더 초대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또 문희용님의 평행선 듣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안전수칙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음엔 안전수칙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합니다. 예.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생.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어
네. 지금 여름에는 즐겁게 놀 수 있고 물놀이도 물에 들어가서도 춥지 않으니까 물놀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산이 너무 푸르르잖아요. 너무 자연도 아름답고 경관도 좋아서 여름은 굉장히 많이 여행도 많이 다니게 되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활동하는 게. 근데 이제 여름에 이럴 때일수록 좀 주의를 하면서 건강 수칙을 잘 지키면은 더 재밌는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우리가 여름에 즐겁게 놀러 다닐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건강 안전 수칙을 위해서? 저는 그 건강 안전 수칙을 위해서 제가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네네. 네, 폭염을 피해서 계곡이나 하천, 바닷가 등으로 물놀이를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놀러를 갈 때 그 장소를 정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장소를 정하는 곳이 그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많이들 가시는 게 계곡이나 뭐 바닷가를 많이 예. 가시죠. 근데 지금 여름철에 대기가 불안정하고 갑자기 폭우가 오거나 일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지금 알아본 거는 여름철 물놀이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예. 전국에 물놀이를 관리하는 지역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 책에는 물놀이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는 곳이 정해져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물놀이를 갔을 때 위험이 닥쳤을 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계신 곳이 있는 곳으로 정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안전요원이 있는데 진짜 없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바닷가를 갔을 때 그 해수욕병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깨끗하고 사람 없는 곳을 찾아서 많이들 이동도 하시잖아요. 예. 나만의 그 힐링 장소 해가지고 가죠. 그런 그런 데는 곳에서는 없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계곡 같은 데는 그러면 없던 것 같았어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런 곳을 자세히 알려주는 게 누리집이라고 하네요. 누리집이요? 네네. 그거 좋은 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 누리집에는 그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물놀이 해수욕 그런 데가 다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소개가 돼 있으니까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가 그 인터넷에서 누리집이라고만 쳐도 바로 뜨네요. 네네.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서는 네. 좀 찾아보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름철 휴가는 그렇게 좀 안전하게 가는 게. 네네. 저는 여름철 건강은 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여름이나 뭐 겨울이나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 면역이 생기면 면역성이 강화된 사람은 그런 것이 뭐 더위가 심하게 온다 하든가 또는 추위가 온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땀이 많이 나고 또 더위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땀이나 더위 이런 것들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우리 몸의 면역성을 기른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시 이야기하지만 적당하게 적당한 수분 섭취하고 그다음에 음식도 적절하게 잘 먹어야 될 것이고 운동도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먹는 것은 안 먹으면 저만 손해라는 이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잘 먹는 편이고 예. 그다음에 적절하게 산행은 제가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틈나면 걷는 것을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하는 편이어서 여름에 이렇게 좀 여름철 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하시는 분들도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음식 그리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면 여름철을 쉽게 극복하고 즐겁게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초 체력을 길러야지 된다. 그래야지 네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그리고 저가 보면 냉방병이 굉장히 그 여름에 우리 에어컨 너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시원한 곳 찾아 헤매는데 그리고 이제 좀 덥다.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온도 참 좋기는 한데 덥다고 생각하면 계속 온도를 막 내리잖아요.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고 점점 그 가까이 가게 되는데 이 그 냉방병
열병이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몸에.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너무 많이 세게 됐을 때 감기 증상이 이제 발생이 되기도 하고 복통이 생겨요. 소화불량도 생기면서 그 설사도 하게 되고 뭐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근육통도 생기고 하여튼 몸살이 난 것처럼 굉장히 많이 아픈데 그리고 만성 질병도 생기고 안 좋아서요. 실내 적정 온도는 25도에서 28도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적정 온도로. 그러니까 26도가 좋은 것 같아요. 더 25도에서 26도. 그 다음에 그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 아시고 계셔야 되는데 2시간이나 4시간마다 에어컨을 틀면서 환기를 하기는 좀 전기세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환기를 꼭꼭 해줘야 되는 게요.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밀폐된 공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뭐 바이러스 증식도 빨리 될 뿐더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2시간에 한 번씩 꼭 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뭐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2시간에 한 번 정도 또 전기세가 아깝다고 그러면 또 4시간에 한 번씩 하시고 네네네. 그리고 에어컨을 우리가 틀 때는 같이 선풍기를 틀어주면 좀 더 공기가 순환이 돼서 뭐 온도를 내리는데도 유리하고 건강에도 유리하니까 같이 에어컨을 켤 때는 선풍기를 같이 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기세도 아끼고. 네. 예, 예. 너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환기를 해주셔야지 산소도 산소 포화도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금방 생각이 난 건데 저희 이제 가족들이 그 여행을 가게 되면 에어컨을 틀고 창문을 잘 열질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애들이 다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력이 없어지고. 그렇죠. 창문을 열지 않고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 다 잠이 들어 있고 남편만 계속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 그 졸음운전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네. 위험해서 2시간 만에 한 번씩은 환기를 시키지 해주셔야 않아서 돼요. 그런 걸 수도 있고 밀폐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정말 있어서 또 하나 저가 이제 중요한 게 네. 여러분 고속도로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고속도로를 혼자만 타거든요. 남자분들이나 아니면 일하시는 여성분들이나 타는데 그러니까 여름철이 되면은 가족과 함께 고속도로를 타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안전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고 위험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책임감이 막 생기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고속도로에서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실까요? 졸음운전이죠. 졸음운전 당연히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쉬어주셔야 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갓길 주행을 하면 안 된대요. 아 정말요? 네. 가끔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갓길에 차를 세워놨는데 보지 못하고 와서 사고가 났다. 맞아요. 왜 갓길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갓길에는 대부분이 고장난 차량이나 사고난 차량들이 차를 이렇게 그쪽에 주정차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쪽으로 이제 이쪽 길보다 저쪽에서 이제 차가 별로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갓길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고난 차량을 나중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자동차의 속도가, 그러니까 시속이 너무 빠를 경우에는 이 움직이는 반경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속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나는 피해야지 하고 피했는데 이미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갓길 운전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갓길 운전을 하게 됐을 때 벌금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잘은 모르겠어요. 갓길 통행 위반을 하면 범칙금이 6만 원 있다. 승합차는 7만 원이고 벌점 30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또 앞지르기 하면 안 되나 봐요. 이 부분 제가 운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운전하실 때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이 부분은 아세요? 그 고속도로에서 앞길 앞지르기 하면 안 된다는 거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죠. 앞지르기 당연히 해서 가야죠, 빨리. 그렇긴 한데 뭐 이게 뭔가가 있네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공부해가지고 다시 올게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올 여름에는 안전수칙 잘 지켜가지고 우리 건강하게
잘 여행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남인수의 수의 소야곡 듣고 와서 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요 많은 눈물로 달래보는 그 슬픈 이밤 고요히 창을 열고 별빛을 보면 그 누가 불어주나 휘바람 소리. 차라리 잊으리라 맹서하건만 못 잊을 미련인가 생각하는 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며 애타는 숨결마저 싸늘하구나. 무엇이 사랑이고 청춘이든 고 모두 다 흘러가면 덧없건만은 외로운 별을 안고 밤을 새우며 바람도 문풍지에 싸늘하구나. 네.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그 고속도로에서 그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추월차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1차로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갓길 가지 말라고. 그쪽을 계속 달리면 안 된대요. 그쪽은 추월차로라고도 얘기하고 1차로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는 항상 비워둬야 되는데 문제가 됐을 때 거기서 쉬기도 하니까 아마 비워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앞지르기 할 경우에는 잠깐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자리래요. 근데 그 길을 계속 달리게 되면 벌금을 낸다고 하네요. 근데 너무너무 차가 많아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 시속 80km 미만으로 그쪽을 통과하게 되면 조금 가도 상관은 없나 봐요. 잠시 동안은.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아까 그 고속도로에서 갓길 문제가 되는 게 벌금이 이것 때문에 낸다고 하네요. 이번 여름에 그러니까 잠깐 최근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네. 천둥 번개도 굉장히 많이 쳤는데 진짜 많이 치더라고요. 네, 깜짝 놀라셨죠. 네네네네. 근데 이
번개나 이게 낙뢰로 인해서 그 지금 뉴스에서도 제가 보면은 사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제가 한번 경험했던 건데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인가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음악 좀 듣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시간 나면 산에 이제 올라가서 그냥 음악 들으면서 1시간 정도를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산행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그날도 금요일 날도 아무 생각이 없이 금요일 날 그 저녁을 먹고 이제 그 저희 그 경희대 뒤쪽에 보면 조그마한 산이 있어요. 한 네. 160m, 150m인가 160m 정도 되는데 위에는 군부대가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면 1시간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날도 이제 그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뭐 이상한 이제 뭐 총소리 비슷한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총소리가 나서 그 위에 군부대에서 사격훈련 하는가 보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는데 한 거의 정상에 다 올라왔는데 예. 갑자기 이제 뭐 불빛이 이제 치고 그래서 이제 이어폰을 제거하고 보니까 번개가 굉장히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개가 치는데 이제 좀 겁도 좀 나고 그래서 있는데 야, 내려갈까 올라갈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 가는데 올려가다가 갑자기 제 바로 앞에 나무에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어머. 번개가 치고 그냥 나무 가지가 그냥 그 꺾어지고 그래서 와. 좀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겁도 나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또 이제 번개도 많이 치면서 이제 소나기가 많이 왔어요. 네. 소나기 이렇게 맞으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몸이 이제 축축하니까 좀 춥잖아요. 예예.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번개로 인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 확률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번개가 칠 때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고 또 혹시 외부에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친다고 그러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동차 안이 굉장히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안이 굉장히 좋은 피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번개나 이런 데 산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한번 지리산 한번 할 때 저체온증 환자가 하나 발생했어요. 제 친구는 그래서 예. 그놈 떨쳐 메고 내려오는데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저체온증도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비나 번개가 칠 때는 뭐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지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날에 하루 관측한 게 2,626회가 낙뢰가 쳤대요. 그러니까 번쩍번쩍 하루에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좀 낙뢰로 그 돌아가신 분이 강원도 양양군에 그 네. 해변가로 놀러 가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양양은 62번에 낙뢰가 쳤는데 그때 사고로 돌아가신 거죠. 낙뢰로 인해서. 맞았네요. 선생님은 아까 그러면 몇 미터 정도에서 보신 거예요? 낙뢰 나무 앞에. 바로 앞이니까 한 3m? 3m도 안 될 겁니다. 큰일 날 뻔하셨네요. 선생님 지금 양양에서 돌아가신 분은 바로 그냥 맞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젖은 몸에 바닥이 해수면이 젖어 있잖아요. 예, 그럼 예. 낙뢰가 바로 바닥으로 내리친대요.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가 난 거죠. 와, 너무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충격적인데요. 그 친구가 지금 30대 확인해 보니까 30대 청년이네요. 와, 우리가 지금 천둥 번개 칠 때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번쩍번쩍 하니까 번쩍했네. 이제는 천둥 소리가 나겠구나. 번개가 치고 조금 있다가 천둥이 오잖아요. 천둥 그렇죠.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이제 빛하고 소리의 그 속도 차 때문에 이렇게 늦게 오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소리가 나겠구나. 그리고 이제 조심하고 너무 우르르 쾅쾅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좀 겁내하긴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반짝반짝 많이 했었어요. 진짜. 예, 저도 근무할 그러더니 때 소나기가 억수로 오는데 정말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지가 않더라고요. 아. 진짜 놀랐어요. 그 부근에서 이제 뭐 어떤 이게 몇 킬로 정도의 이게 사고가 났겠다, 번개가 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예. 우선 이제 번개 그 빛이 먼저 발생을 하면 빛은 이제 1초에 30만 킬로로 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눈으로 오고 그다음에 소리는 1초에 340m/s로 가요. 그래서 숫자를 세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초를 세웠다. 네. 빛을 보고 10번 빛을 셌다 그러면 예. 약 3.4km 정도에서 이제 번개가 쳤다 이렇게 생각. 좀 안전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가까운 데서 치면 바로 소리와 함께 빛과 함께 번개가 쳤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낙뢰를 피하는 방법 이렇게 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가 번개를 칠 때는 높이 있는 게 좀 많이 맞는다고 하니까 가능한 몸을 낮게 낮추고 동굴 같은 데 이렇게 피하는 게 좋다고 해요. 혹시 큰 나무 밑에 있지 말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죠. 뭐 벼락 맞은 나무 그런 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나무에 벼락이 많이 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세부치 같은 거에도 맞는 거 아닌가요? 원래 전기이기 때문에요. 아. 전기가 잘 통하는 곳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무가 벌판에 있는 나무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타켓이 되고 그다음에 네. 또 내 몸에 뭐 전기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나에게 어떤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적인 장치나 세부치 뭐 이런 것들을 멀리 하시면 되겠죠. 우산도 마찬가지고 우산도 세부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들만. 근데 가장 안전한 곳은 사실 자동차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바닷가에서 지금 양양 해변가에서 설악 해변가에서 좀 낙뢰가 쳤을 때 한 분은 돌아가시고 5명이 다치셨는데 그분들은 해수욕을 하고 물이 젖어 있는 상태여서 해수면에 낙뢰가 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낙뢰가 쳤을 때 어디로 피했어야 될까요? 잘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네, 지금 돌아가신 분은 우산을 들고 있어서 벼락을 좀 맞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명이 우산을 쓰고 있다가 한 대 우산을 쓰고 있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나무나 높은 건물 옆에 가도 안 돼요. 건물 있잖아요. 건물도 높은 데 있지 말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피뢰침 이렇게 돼 있고 하긴 한데 가능하면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게 낫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외부라면은 건물 근처에 서 있지 말고 자동차 안에 있을 때는 이제 금속 물질을 만지면 안 된대요. 자동차 안에 있을 때 가만히 있어야지 금속 제품을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우리가 안전벨트 맨다고 찰칵하잖아요. 그것도 위험하니까 금속만 만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안전한 곳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동차 안. 그다음에 우산과 같은 금속 물체를 만지지 않아야 된대요. 금속은 전기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팍 한대요. 네. 그래서 위험하고 또 물은 전도체이므로 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번개 치니까 물속으로 숨으면 안 되고 멀리 가야 되고 돛대는 번개를 끌어당길 위험이 있으니까 번개가 칠 때는 어떻게 해요? 배를 탄다? 타지 않는다? 타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혹시라도 배에 탄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금속 물체하고 멀리 떨어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금속 물체 뭐 기계 만지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그리고 올여름에 특히 또 비가 많이 온다는 말이 있어요. 되게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또 이런 번개 종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선생님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번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갈래진 번개, 번개뿔이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뾰족뾰족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줄번개, 번개뿔이 뭐 하나의 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판번개, 구름이 번쩍이는 것처럼 보인다. 번쩍번쩍 이렇게 판번개라고 하고 열번개는 천둥 소리 없이 번개만 치는 거 반짝반짝반짝. 네네네네. 기어가는 번개는 구름 아래에 따라서 기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리본 번개, 바람 때문에 번개뿔이 여러 줄로 나란히 보인다. 이렇게도 하고요. 염주 모양 번개도 있고 공 모양 번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번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 나눴는데 선생님들 간단하게 그 오늘 소감 말씀해 주시면은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선생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 여름철 안전 수칙과 안전한 것을 잘 확인하고 여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예,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웠고요. 하여튼 그 항시 건강하시고 방송 듣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올 한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별은 만남보다 참 쉬운 건가 봐 차갑기만 한 사람 내 맘 다 가져간 걸 왜 알지 못하나 보고 싶은 그 사람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